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2월 25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구속 기로에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 이재명 대표의 이 손절을 시도하고 있는 비명계, 비이재명계, 이 양쪽 사이에 뭔가 지금 야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재명의 구속을 면하게 해주는 대신,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것을 면하게 해주는 대신 이재명이 당권을 내려놓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 자, 그런 거래가 마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 일들이 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관련 기사도 있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보여드릴 기사는 중앙일보 신면 기사입니다. 비명계 이재명 방탄 가세 체포 동의안 확실히 부결시키자. 자, 그동안 비명계에서 일부에서 이재명 손절론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27일 이 체포 동의안, 국회 본회의 체포 동의안 투표에서 이 가결을 시킬 수도 있다. 28명이 움직이면 가결이 된다. 그래서 이재명은 사전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구속된다. 이런 시나리오가 많이 있었고 저도 많이 소개를 드렸는데, 어제 의원총회, 이 대책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에서 그런 목소리가 이재명 손절론에 쑥 들어가고, 이재명 손절론을 주장했던 비명계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좀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부결시켜야 된다. 자, 그런데 묘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제가를 해서 국회로 넘어갔고,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이견이 분출될 거란 당초 전망과 달리 비명계 의원도 부결을 주장을 했다. 사실상 단일 대우에 자신감을 갖게 된 민주당 지도부는 표결을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자, 박홍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원총회 후에 원내대표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총의 모두의 뜻으로 분명히 확인했다.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 판단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가 이재명 신상 발언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재명은 뭐 대선이 끝나고 특수부 수사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없는 죄를 만들 줄은 몰랐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선 패배의 업보다 당 대표로서 의원님들에게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업소를 했는데, 자, 이재명이 일단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자유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자, 친문재인계, 그건 비명이죠. 친문재인계 전재수 의원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부결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자, 두 번째 발언에 나선 설훈 의원 발언에 지금 주목해야 됩니다. 설훈은 원래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계의 그 막내 이렇게 불렸고, 이낙연계의 자장개혁이었죠. 이낙연계 자장. 그래서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파헤치고 계속 비판을 하고, 또 최근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고 나서는 이재명 손절론을 앞장서서 주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설훈 의원. 그런데 설훈 의원이 어제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 대표와 오찬을 점심을 같이 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 부결하고 나면, 체포동의안 부결이 되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키고 나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이재명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본인이 그러니까 구속을 면하게 되면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설훈 의원이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다만 그 행동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설훈 의원은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두가 이견 없이 확실히 부결시키자. 자, 설훈 의원은 지난해 이재명 대표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며 전당대회 출마를 만료했던 대표적인 비명계죠. 그래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훈 의원 발언으로 체포안 찬반 토론이 무의미해지면서 토론이 싱겁게 종료됐다. 그렇게 강력하게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던 이재명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던 서른이 갑자기 구속시키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강하게. 그 이후에 토론이 아예 중단돼 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뭐 할 의미가 없다. 자, 그리고 일종의 폭탄 발언을 저는 했다고 보는데 서른 의원이 의원총회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마주쳐서 기자들이 그 말뜻을 계속 물으니까 가결은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체포영장 그 체포 동의안이 가결은 안 될 거야. 구속 안 될 거야. 이런 말을 지금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비명 사이에 특히 친 이낙연계 사이에 뭔가 미락이 있는 것 아닌가. 자, 뭘까?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같은 중앙일보 기사에서 해답이 보입니다. 자, 중앙일보 오피니언면입니다. 24면인데 중앙일보 24면 보시면 자,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D-5 빨라지는 비명계 움직임. 그리고 가결 불가피 부결과 대표직 막교안 줄다리기 한창이다. 자, 요즘은 논설위원들도 뭐 취재를 적극적으로 하죠. 그래서 취재를 할 결과를 이렇게 기사로 실었는데 비명계에서는 계속 이제 가결의 불가피하다. 이재명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손절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아니야. 부결시켜서 인신구속은 면하게 해주고 대표직을 내놓으라고 하면 돼. 대표직 막교안. 이 양쪽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라는 겁니다. 이 비명계 안의 이야기죠. 특히 이낙연, 지금 미국에 있는 이낙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서론이 이낙연계의 자장인데 이낙연 전 총리, 전 대표가 귀국을 해서 다시 이 포스트 이재명, 다시 당권을 차지할 수 있는 자 그런 구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재명은 비명계가 체포동의안에 부결을 시켜주는 그 대가가 되겠죠.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16일 이재명 전 대표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강연회를 그때 열었죠.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기사의 사진이 김종인이 강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결,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가결 찬성이 30명에 육박했다는 설도 상당하다. 30명에 육박했으면은 가결이 되죠. 자, 그런데 이재명, 비명계 회동에서 딜 가능성이 있다. 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서른 의원이 이재명과 오찬을 했다. 점심을 했다는 것을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고 부결시켜야 된다. 자, 딜이죠. 그냥 부결시켜주는 게 아니고 뭔가 이 행동을 할 것이다. 이재명이 뭔가 행동을 할 것이다.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친명, 6월 귀국, 이낙연 견제의 총력. 자, 친명, 뭐 이재명 외에 다른 친명들은 만약에 이낙연이 다시 당권을 갖게 되면은 다음 총선에서 전부 공천 학살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은 친명계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재명은 본인이 구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명계의 힘을 빌려서 구속은 면하고 대신 당권은 내려놓는다. 이 시나리오가 지금 야합 시나리오죠. 비명계 중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이재명계 첫 번째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친명계의 힘이 커져서 차오를 도모할 수 없다. 자, 첫 번째부터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은 친명의 이재명 세력의 힘이 커지겠죠. 부결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가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비명계 안의 분위기입니다. 이번에 구속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이 대표와 금주에 만나서 비명계가 부결에 동의해 줄 테니 대표직을 사퇴하라는 제안을 할 생각도 있다. 자, 비명계 중진 의원이 이번 주에 이재명과 만나기로 돼 있는데, 비명계가 부결에 동의해 줄 테니까 부결 결과를 명분으로 대표직을 사퇴하라는 제안을 할 생각도 있다. 네, 부결됐으니까 이제 당권을 내려놓겠다. 그리고 어떤 직이 없는 상태에서
다투겠다. 검찰과 다툼을 하겠다. 이렇게 하라. 그렇게 사퇴하라. 이렇게 제안을 할 생각도 있다. 그런데 이미 서른 의원은 그 이야기가 오갔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과 미리 이미 오찬을 한 그 서른 의원은. 자, 또 다른 이낙연계 중진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나 구속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일단 이 대표가 기소되면 형사 공판을 받게 돼서 매번 법정에 출석해야 하고 공판 내용이 샅샅이 중계돼서 큰 내상을 입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퇴진론은 갈수록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일단 비명계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굳이 구속시킬 필요는 없죠. 그 민주당 비명계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재명이 구속돼서 또 이재명의 그 열성 지지층 개딸 이런 쪽이 또 결집을 하면서 뭐 옥중 공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비명계 입장에서는 굳이 구속시킬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일종의 캐스팅 보트, 체포동의안의 캐스팅 보트를 비명계가 쥐고 있으니 그 캐스팅 보트를 이용해서 구속을 안 하도록 해줄 테니 그냥 대표직에서 내려와라. 이런 색다른 야합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은 구속 면하고 비명은 당권을 갖고 이번에 구속을 이렇게 비명계가 면하게 해주면은 다음 또 들어오는 체포동의안,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든 대북 송금이든 그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당권을 내려놓는 조건이면 계속 부결을 해주겠죠. 야합입니다. 야당과 야당의 야합, 야당 안의 야합. 자, 근데 그런 야합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죠. 27일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 제출 이유서를 설명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할지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중앙일보, 이것도 중앙일보입니다. 인터넷판, 오늘 새벽 5시에 올라온 인터넷판 톱 기사입니다. 이재명 체포안 설득할 한동훈, 돈 부스럭, 그때보다 더 길 것이다. 노웅래 체포동의안 이유 설명서에서 돈봉투 부스럭 그 이야기죠. 그거보다 더 길게 할 거다. 이 법무부가 어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에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제안자 법무부 장관이죠. 안건 취지를 설명한다는 국회법 93조에 따라서 한동훈 장관이 직접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27일 체포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재명 대표 구속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그리고 직후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를 반박하는 신상 발언을 한 뒤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친윤계 의원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매우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나열을 하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 것이다. 이를 시청하는 국민도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혐의를 낱낱이 알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자, 이 작년 12월 28일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한 표결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분 30초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한동훈 장관은 노웅래 의원이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야당 의원이 그때 막 고함을 지르고 고성을 치면서 항의를 하니까 한동훈 장관은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이 오늘의 이 결정을 지켜보고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참 주목이 되는데 어쨌든 이 27일은 이재명의 운명이 결정이 되기도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또 크는 그런 계기가 될 것도 같다는 말이 정가에서 나돌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앙일보에. 그때 노웅래 때 부결되긴 했지만 마치 연설을 하는 듯한 한동훈의 모습을 두고 정치인 한동훈의 데뷔 무대 이런 말이 많았다. 이번에는 더 긴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한 장관이 정치적 무게감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차출설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야당과 정면 대결하는 모습을 유권자에게 이번에 각인시킬 수도 있다. 이번 기회로
한동훈 장관의 야당과 잘 싸울 수 있는 똑 부러진 정치인 이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봅니다.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상상력이 풍부한 이 기사 내용인데, 이번 체포한 표결을 자기 대선 주자 대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은 다음 대선에서도 지금 나오려고 하죠. 한동훈이 다음 대선 주자로 벌써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조사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24.6, 한동훈 11.1, 1, 2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그 진영에서는 이 본인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김건희 여사를 문제 잡으면서 터집을 잡으면서 맞불을 놓고 있죠. 그런데 제가 그제 이 소개해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의 7시간 녹취록 중에 미공개 부분을 제가 전해드렸었습니다. 월간조선 기사를 근거로 제가 전해드렸죠. 거기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무속 논란에 대해서는 평생 굿 한 번 한 적도 없다. 굿을 한 적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주가 조작 그 혐의에 대해서는 할 줄 알아야 하지. 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기사가 2개가 오늘 조간신문에 있습니다. 동아일보 사면 보시면 천공 휴대전화 위치신호, 총장 공간 방문 기록 없어. 동아일보 사이면 기사입니다. 12면. 천공 휴대전화 위치신호, 총장 공간 방문 기록 없어. 자, 이게 뭐냐면은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간접 선정 개입했다, 선정에 개입했다, 그런 의혹을 김종대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종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부성찬 전 국방부 대변인,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 대변인이 의혹을 제기를 했죠. 그때 천공이 이 간절을 정하는데 같이 그때 김용현 지금 경호처장, 그리고 또 친윤의 핵심 위원과 뭐 동행을 해서 미리 봤다. 그러니까는 이 길지인지 흉지인지 그것을 봤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주장이 제기된 그 시기에 육군 참모총장 공간 인근 그 기지국에서 천공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기록은 없다. 천공의 휴대전화 기록이 잡힌 게 없습니다. 그렇게 서울경찰청이 지금 대통령실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죠. 경찰은 최근 천공 명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서 위치 및 통화 기록을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 천공이 공간을 다녀간 시점으로 지목된 지난해 3월 당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간, 그리고 국방부 안에 있는 육군 그 서울 사무소 인근 기지국과 천공의 휴대전화가 신호를 주고받은 기록은 없었다. 적어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다녀간 적은 없다. 천공이 본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그 장소에 간 적은 없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 다만 뭐 휴대전화를 안 가져갔을 가능성,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했을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 수사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 또 하나 있습니다. 천공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성찬은 자기 책에서 이 당시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을 만났는데, 남영신 당시 육참총장이 기속말로 모 씨와 천공이 총장 공간과 서울 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자기에게 기띔을 해줘서 자기는 알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남영신을 조사했던 경찰은 이 남영신이 또 경찰에서는 이렇게 진술을 했답니다. 공관관리관에게 천공 방문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 또 말을 바꿨습니다. 뭐 물론 이 말을 정말 부성찬에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경찰 조사에서는 남영신은 그런 그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뭐 가상으로 지어내서 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안 했다는 이야기인지 그 부분도 더 밝혀져야 되겠고, 또 경찰은 천공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도 분석을 했는데, 당시 공간관리관이나 현장에 동행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통화한 기록 역시 없다. 그래서 경찰은 천공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 이쯤 되면 천공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니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좀 알려야 하는데, 아마 본인으로서는 이렇게 본인이 뭐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관여를 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나두는 것이 본인에게는 뭐 나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른 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가 조작, 나는 할 줄도 모른다.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할 줄 알아야지 주가 조작을 하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일보 오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입니다. 검사 출신. 이복현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한 톨의 증거도 없다. 한 톨의 증거도 없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정치적이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불만을 표명하고 검찰에 사표를 낸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최초로 하는 이야기죠. 이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정치적이었고 자신이 검찰에 사표를 제출한 배경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한 톨의 증거도 없다. 이렇게 정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 문제를 야당 의원들이 제기를 하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판결문을 보면은 계좌 명의자가 수십 명 나오는데 검찰에서 한 명만 기소를 했다. 단 한 명만 기소를 했다. 만약 다른 사람을 기소할 증거가 있었다면 검찰은 당연히 기소를 했을 것이다. 야,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기소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외압이 있었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수사팀이 기소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고 위에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들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기소할 만한 증거가 안 된다고 해서 기소를 못했다. 수사가 너무 정치적이어서 내가 검찰에 사표를 내고 나왔던 거다. 이 주가 조작 사건을 많이 수사해본 본인 입장에서는, 이복현 본인 입장에서는 거의 확신할 수 있다. 뭐냐?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했을 텐데 증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죠. 먼저 국민일보 만평을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면에 실리는 만평인데, 자, 이 만평입니다. 국민 만평 서민호. 관전 재미가 쏠쏠. 20% 안철수, 18% 천하람.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천하람 후보가 한 10% 정도, 이준석 아바타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한 10% 정도 나오는데 최근 한 조사에서 18%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20%, 김기현은 앞서 있고. 자, 이것은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표시, 지금 여론조사 응답 결과입니다. 안철수 20, 천하람 18, 거의 비슷한데, 물론 뭐 지금 책임당원 쪽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죠. 실제 투표권을 갖는 책임당원 쪽에서는. 근데 어쨌든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천하람 후보는 상당히 지금 고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 정치면 보시면, 안철수, 천하람, 연대 하나, 천하람이 안철수에 이태원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천하람 후보가 경쟁 주자인 안철수 후보에게 공동 일정을 제안을 했다. 그래서 안천 연대, 안철수 천하람 연대가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이 천하람 어제 충청 지역 합동경찰회 직후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에 내가 이태원을 찾아가서 상권 회복을 위한 여러 고민을 하려 하는데 안철수 후보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을 했다. 안철수 후보 쪽은 제안을 받긴 했는데 일정이 맞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일단 완곡하게 거절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안천 후보는 최근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지층이 상당히 겹치는 비윤, 반윤이죠. 이 두 후보가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 행보를 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두 후보로서는 1차 투표에서 김기현 가반을 저지하는 게 당면한 목표다. 그럼 두 사람이 연대를 해서 어떻게 역전을 노려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 천하람은 안철수 이준석의 아바타라고 불리죠. 그래서 이준석
이명박과 안철수가 상극이기 때문에 안철수를 계속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천하람 본인이 분명히 나는 김기현, 안철수 누구와도 연대하지 않는다. 두 사람이 김기현, 안철수가 올라가면은 이 결선 투표에 올라가면은 난 둘 다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본인의 지지율이 잘하면은 안철수와 연대만 하면은 김기현과 대결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지지율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다시 이 연대를 사실상 제안을 하는, 안철수에게 제안을 하는, 자, 이런 모습은 본인이 표방하는 젊은 정치가 아니죠. 젊은 정치 아닙니다. 구태연한 그런 정치 행태죠. 그걸 지금 또 답습을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일면의 주요 기사들은 뭐 이런 뭐 정치권의 다툼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 기사인데, 노동개혁 관련해서 어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졌죠. 제가 이것을 뭐 중요하지 않아서 뒤에 소개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제 조간 딱볼의 성격이 정치 시사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이 소식을 뒤에 마지막으로 대미를 장식하는 의미에서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기사를 쭉 배치한 것을 보시면은, 일면 토본,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벌써 됐다. 자유, 독재와 싸우다. 이것이고, 사이드톱에서 윤석열 대통령, 건폭, 임기 내 완전 건절, 불법 방치하는 기업엔 지원 중단. 아주 강력한 대책이죠. 건폭, 건설폭력입니다. 건설업체의 폭력, 건설폭력, 건설노조 폭력, 특별단속 지시, 또 원래비 같은 것을 요구를 할 때는 공갈 협박으로 처벌을 한다. 원래비는 이 민노총 또는 한노총 소속 뭐 타워크레인 기사 이런 사람들이 급여 외에 따로 별도로 받아온, 간행적으로 받아온 일종의 촌지죠. 그러면은 그것이 공사비가 부담이 되고, 그러면 결국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들, 입주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자, 그런 악순환이 돼 있는데, 그것을 근절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표명을 한 겁니다. 그동안 이 뭐 조폭과의 전쟁, 아니면 또 주폭과의 전쟁, 술주, 그러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 뭐 행패를 벌이는 주폭과의 전쟁, 또 학폭 이야기도 있었고, 학교폭력. 지금은 건폭과의, 건설 노조 폭력, 건폭과의 전쟁을 선포를 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 일면 그 하단 기사 보시면 이것도 노동개혁의 일환인데, 노조가 세대 교체가 되고 있다. 정치투쟁 그만, MZ 노조 협의체 출범, 2030 주축으로 새로 고침 협의회라는 새로운 노조 협의체가 출범을 했다. 8개 노조 조합원 6,000명 규모다. 그래서 이 노조도 세대 교체가 되는, 자, 그런 현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2월 22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